미등기 신축 아파트도 전세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세 대출과는 조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미등기 신축 아파트, 즉 분양권 전세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세를 가장 싸게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의 입주장의 분양권 전세를 노리는 건데요. 입주장에 몰리는 전세 매물 때문에 가격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노려서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다만 미등기 상태라 등기부 등본 확인이 어려워서 소유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지 이러한 아리송한 부분들이 많아 분양권 전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분양권의 전세 계약 절차와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계약 시 특약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는 아파트가 건설 중이거나 분양 단계에 있을 때 분양권자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경우에 해당되죠.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일반적인 전세나 매매와는 다른 특징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도 전세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세 대출과는 조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특성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아파트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임시사용 승인서나 준공인가증 또는 사용검사 폐증 등의 서류가 대출 신청 시 같이 들어가야 하고, 이는 분양사무실에서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에 따라서 입주 안내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와 분양계약서, 전세계약서와 임차인의 신분증, 그리고 소득증빙 서류가 함께 들어가면 제출 심사가 진행되고요.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상의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 실행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대출 실행 완료 후 당일 분양대금이 모두 완납되었다는 분양대금 완납 증명서를 대출기관에 보내줘야 하는데요. 이는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입주지원센터에서 발급해 주니까요. 잊지 말고 챙겨서 대출기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분양권의 전세계약은 일반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약에 앞서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가계약에는 대상물의 주소와 전세보증금, 그리고 계약일, 잔금일, 특약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은 등기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전세계약처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분양계약서 원본과 수분양자의 신분증, 계좌를 확인 후 계약금의 일부로서 수분양자의 계좌로 직접 가계약금이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서 작성 전 이사 날짜를 예약해야 하는데요. 이사 날짜 예약 방법은 보통 입주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하셔서 임대인분께 미리 예약을 부탁드려야 해요. 이사는 보통 하루에 2-3팀밖에 못하기 때문에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예약 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 해당 일에 예약이 안 돼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의 예약을 다 하셨다면 다음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가계약과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서, 확장계약서, 옵션계약서 원본과 수분양자의 신분증을 대조해 분양권의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지 확인하시고요. 전세계약금 또한 반드시 수분양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합니다. 만약 수분양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셨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분양자의 통화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리인 계약 시 이러한 서류를 대신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계약은 계약 과정에서 본인 인증 및 신분증 확인을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이 확정되어야 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간이 특정되어야 계약서상의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이사 예약을 먼저 해두시고 전세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후 입주 전 사전 입주 청소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계약서상 당일 임대인의 위임장을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분양권은 잔금일 3일 전부터 사전 입주 청소나 간단한 시공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미리 입주지원센터나 키불출센터에 문의해 보셔서 필요한 서류를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께 미리 말씀드려 챙겨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작성 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세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계약서상의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실행금액이 잔금일 오전 임대인의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출 실행 금액이 잔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세잔금을 다 치르셨다면 이젠 임대인이 할 일만 남았는데요. 전세금을 모두 받은 임대인은 그 돈으로 중도금 대출 및 이자를 상환하고 분양대금 잔금 완납과 확장비, 옵션비 잔금,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까지 각 계좌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각 금액 납입 계좌는 따로 부여가 되니까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계좌에 각각 입금을 하셔야지 아니면 다른 계좌에 잘못 입금하시면 환불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잘 확인해 보시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도 치르고 임대인이 분양대금까지 완납하셨다면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 중이라는 걸 발급해 주는데요. 입주 중이란 말 그대로 돈을 다 냈으니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표시로 주는 증서이죠. 이 입주증을 받아 키불출센터로 가면 키랑 비품들을 나눠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임차인이 양도받으셔도 돼요. 키랑 비품 그리고 시설물 인계서는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보관하고 추후 전세기간 종료 후 퇴거 시에 이때 사진 찍어둔 내용대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잔금일 이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전세잔금 입금 후 임대인이 다 처리하시는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아예 시간을 정해서 입주지원센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처리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입주증 발급과 키까지 인계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임차인분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증 발급 시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셔서 필요시엔 대출기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키까지 받으셨다면 분양권 전세계약은 모두 다 끝난 거고요. 별도로 잔금 당일 전입신고를 꼭 하시고 관리사무소를 가셔서 입주자 등록까지 마치시면 모두 다 끝이 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 분양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등기를 통해 분양권자는 아파트의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가 완공되고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먼저 받는데요. 이 사용 승인을 바탕으로 시행사에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는 마치 첫 출생신고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이 시행사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해오는데요.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보통 집단으로 한 법무법인을 고용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이전 등기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게 돼요. 대신 등기 수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파트의 규모와 진행 속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개월에서 늦게는 6개월 정도까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분양자 앞으로 이뤄진다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후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늦게 나오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기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시 임대인분께 잔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빠르게 접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등기권리증이 나오는 대로 연락달라고 말씀해 놓으시면 보다 빨리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권 전세계약 작성 시 넣으면 좋을 특약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분양자, 즉 임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입니다. 미등기 아파트인 만큼 내가 계약한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자 제일 먼저 넣어야 할 특약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넣고 계약 직후부터 원본은 중개업소에서 보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등기인 것을 감안해서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 넣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 1순위 조건의 전세 계약이며 임차인의 선순위를 해야 하는 어떠한 제한 물건도 추가로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입니다. 일반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1순위를 명시하는 특약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분양대금 잔금,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등을 모두 상환하고 유상 옵션비, 선수관리비 등을 완납하여 임차인의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라는 특약입니다. 전세금 완납 당일 분양대금 또한 모두 완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특약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협조하며 물건의 하자나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 시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고 본 계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인데요. 미등기 아파트라 전세 대출이 불안하시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특약까지 넣으신다면 대출 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문제도 안전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등기 신축 아파트, 즉 분양권의 전세 계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양권 전세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려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체크하시고 특약사항에 넣어두시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잘 챙기셔서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 좋은 가격으로 거주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